빈칸 문제로 가볼게. 48페이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48페이지에 빈칸이 있는 문장으로 갔더니 빈칸 문장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is that our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are 삐리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빈칸 문제가 뭐냐면은 인류의 최대 문제가 네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지. 그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은 네모다 했으니까 아 내가 찾아야 될 것은 인류가 지금 무슨 문제인가 그것만 보면 되겠다. 그지? 자 여러분 이 글은 빈칸 앞부분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빈칸이 있는 문장 빈칸 문장 앞에 있는 거는 싹 다 쓸모가 없어. 그거 안 봐도 풀 수 있어. 앞부분은 필요가 없다. 뒷부분으로 가볼게. 뒷부분. 빈칸 바로 다음 문장부터 가볼게.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 했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만 찾으면 끝이야. 자, 이렇게 시작한다. 다음 문장이 long-term planning, 장기적인 계획이 typically considers years or decade,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이제 고려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일반적으로 장기 계획이다 하면은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계획하는데 the global environmental process, 세계 지구 환경의 과정은 we are now influencing,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 세계의 어떤 환경과 관련된 그 변화들이 play out, 작용하는데 over centuries, 100년, millennia, 1000년 or more. 그럼 이게 문제 아니야? 인류의 최대 문제가 뭐냐 그랬는데 다음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장기 계획은 길어봤자 몇 년, 몇십 년인데 지구 환경이 변화하는 거는 몇백, 몇천 년 이상이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데? 인류 최대의 문제는 뭔가 더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뭐 이런 말일 것 같아 일단. 그러면은 혹시 보기가 왜냐면 선택지 1, 2, 3, 4, 5번이 짧잖아. 그러니까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인류 최대의 문제는 inflexible,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다. 2번 complicated, 복잡해서 그렇다. 3번 너무 오래 지속돼서 그렇다. 4번 short-sighted, 너무 근시안적이다. 5번 interconnected,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답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문장만 봤을 때는 4번밖에 없지 않아? 그치? 아니 우리가 이 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구하는 게 인류가 직면한 최대 문제가 뭐냐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계획은 길어봤자 몇 년, 몇십 년인데 지구 환경은 몇백, 몇천 년 동안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인간은 몇백, 몇천 년 동안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다 봐야 되는데 인간은 길어봤자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보니까 그거 시야가 넓다고 봐야 돼? 좁다고 봐야 돼? 좁다. 그럼 답될 건 4번이야 지금. 너무 명확하지. 그지? 자, 그 다음 문장 볼게. We need to, 여러분 요 문장 우리가 배웠던 등위 접속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 지금. 거기 보시면은 we need 다음에 to 있잖아. 그치? 지금 이 문장 어떻게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we need to 머시기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to 머시기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이거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거기 있는 거 해석해 볼게.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할 게 뭐냐면은 instill a sense of geological time, 지질학적인 시간적 감각을 instill 설치를 해야 되는데 into our culture and our planning.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계획 속에 지질학적인 시간 개념의 감을 잡아줘야 돼. 지질학적은 몇십만 년, 몇천만 년 이렇게 걸쳐가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감각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되고 두 번째가 to incorporate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incorporate 정도는 알아야 된다. incorporate는 include, 포함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포함시켜야 되는데 진정으로 long term, 장기간의 thinking,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into social and political decision making, 사회적 또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결정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답은 일단 무조건 4번이지, 그렇지? 자, this is what thinking like a mountain should come to mean in the Anthropocene.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처럼 생각하기가 산처럼 생각하기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은유적으로 산처럼 생각하기는 조그맣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면 큰 관점에서 본다는 거야? 그치? 롱텀에서 바라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this is what thinking like a mountain 이 관점이 should come to mean in Anthropocene. 여러분 Anthropocene는 밑에 보니까 인류세라고 하고 있지. 인류세가 뭐냐면은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 인간이 지구에게 환경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잖아. 그거를 고치려면은 그거를 해소하려면 우리가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을 매기자는 거야. 알았지? 인류세. 아,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태어난다고 세금 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너한테 내는 게 아니고 어떤 정부에 내는 게 아니고 지구 환경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지구에 투자하는 돈을 내자라는 게 이 anthropocense의 개념이야. 알았지? 그래서 if we succeed in transforming our culture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데 성공하고 하면 residents of the later anthropocenes 이 인류세를 낸 그 이후의 지구의 거주자들, 즉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will look back on 회상할 것이야, 돌아볼 것이야. 뭐를? The early 21st century, 21세기 초반 지금을 as a time of human enlightenment, 인간들의 진정한 깨달음의 시대다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지금은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인류세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지구 환경을 지켜나가고 이 1인당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고려해서 그 인류세를 통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공기를 정화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면 한 3000년대쯤 됐을 때 21세기 초반의 인간들이 그나마 개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다라는 거지. When people learn to truly think like mountains by anticipating their long-lasting and complex effect on the world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를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 보았을 때,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을 때, 인간은 그 지구에 기생하는 지구에도 생명이 있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의 세균이겠지. 그지? 근데 그 인간이 지구를 살기 좋게 윤택하게 만들어 아니면 지구의 생명을 위협해. 위협하지. 그래서 이 지구 유기체설에 따르면 지구는 하나의 생명이고 그 안에 인간들은 세균이야. 박테리아야. 그럼 이 박테리아를 제거해야 되잖아. 이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을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Black Death, 흑사병이라든지 COVID-19, 코로나19라든지 또는 태풍, 재해 이런 것들이 지구가 이 인간들이 자기를 너무 못살게 굴어가지고 스스로 질병이나 역병 그리고 막 자연재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정기적으로 인류의 숫자를 감축시킨다. 그런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구 유기체설 이 관점이야. 알겠지? 그지? 왜 우리도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백혈구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싸우잖아. 그치? 그 개념을 인간의 몸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물학적 반응을 지구 차원에서 이렇게 대입시켜가지고 지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이론이거든. 그래서 이 이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이론을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킹스맨에 보면은 그 악당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지구 환경을 너무 인간들이 많이 파괴해서 내가 직접 인간 숫자를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바로 이거의 좀 극단적인 표현인 거지. 이해가지? 자, 그러면은 4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49 가볼게. 자, 49번은 여러분 우리가 49번 지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글감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면 돼. 알았지? 요게 사회학과 관련된 지문이야.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자, from the early centuries 여러분들이 문과에서 대학을 가면 이 교양으로 일단 무조건 사회학 듣거든. 사회학, 인문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과목 듣는다고. 자, 가볼게. From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반에는 through the beginning of 1970s, 1970년. 여러분 여기 1970년대 동그라미 한번 쳐봐. 그리고 그 1970이라는 숫자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내려가시면 1920 있어. 거기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여기 시점이 두 개가 등장하네?
그지? 시점이 두 개 등장한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봅시다. 자, 20세기 초반에 through the beginning of 1970s, the sociological analysis of cultural object took one of two competing paths, which interestingly share a core assumption. 이렇게 돼 있네. 자, 1970년대의 시작과 동시에 20세기 초반에는 말이야, 그 cultural object, 어떤 문화적인 객체가 took one of two competing paths, 둘 중 하나의 compete, 서로 경쟁하는 길을 걸어갔대.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1970년대 어떤 문화를 분석해 보면 사회 문화를 분석해 보면은 어떤 문화적인 대상을 보는 관점이 둘 중 하나의 관점을 따랐는데 그 둘 중 하나 이 두 개의 각각의 관점은 서로 경쟁을 했대. 자, which interestingly shared a core assumption. 근데 이 두 개의 관점이 흥미롭게도 기본 가정 core assumption은 같았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 뭔지 모르겠지만 cultural objec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대. 얘를 바라보는 관점이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어.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가 서로 차이점이 각각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지? 얘들은 서로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경쟁을 했는데 같지 않았는데 근데 또 공통점도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빈칸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야. 여기서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공통점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그 뒤로 좀 더 가볼게. The product of mediated culture, whether books, songs, or fashions, were thought to be expressive symbols that change in lockstep with evolution in society. 그러니까 그 미디어 문화에 나오는 어떤 그 프로덕트 제품이 예를 들면 책이나 노래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were thought to be expressive, 그것이 expressive symbol, 그것이 표현하는 상징인데 that changed in lockstep with 뭐뭐가 발맞추는 거냐 하면은 evolution in society, 사회가 진화하는 것에 발맞춰 왔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알았지? 왜냐면 이 뒤에서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거든. 자, for example, 세모 치시고 예를 들어서 1910년에 1919년에 사람이 나온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선생님이 이걸 그림을 굳이 그린 이유가 있어.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쉬워. 그렇지? 잘 봐.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교복 맞추잖아.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바지 통을 이 밑단을 줄여. 그거 왜 줄여? 멋이라고. 그거 줄인단 말이야. 몸에 딱 맞게 입으려고. 그런 거 있잖아. 바지 통이 이렇게 넓어지고 좁아지는 게 유행 따라 다르잖아. 그치? 요즘에는 텔레비 보면은 막 연예인들이 막 오버핏이라고 해가지고 막 옷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바지는 막 펄럭펄럭하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잖아. 그지? 근데 그거 몇 년 전에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봤으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게 바지야 치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바지통은 어떤 유행일 때는 엄청나게 좁아졌다가 또 어떨 때는 엄청나게 넓어져. 그지? 또 노래 같은 거 있잖아. 노래 같은 거. 경제가 막 엄청나게 안 좋고 막 이러면은 노래도 되게 희망적인 노래보다는 발라드 같은 게 엄청 유행을 한다고. 사람들 마음이 우울하니까 그걸 달래줘야 되니까. 그치? 그런 거야.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 이 글에 따르면. 첫 번째가 문화고 두 번째가 경제야. 이 글에 따르면 내용을 미리 설명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바지통 넓어지고 줄어들고 바지 유행하는 거는
그 문화가 그렇게 되면 문화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고 막 그렇다라고 분석하는 관점도 있고 또는 그거는 이상하게도 경기가 좋을 때는 애들이 통이 좁은 바지를 입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통이 넓은 바지를 입더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관점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그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표현 방식은 그 사회의 현상 자체를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이거야. 그렇지.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물건들이 왜 그런지를 분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문화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아니면 경제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각각 서로 경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쨌든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라는 거. 이게 이 글의 요지야. 알았지? 여러분 지금 느낌이 안 올 텐데 예시를 보면 좀 쉽게 설명이 될 거야. 일단 볼게. 1919년에 어떤 사람이 argue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that hemline of women's dress. 여러분, women's dress hemline이 뭐냐면은 hem은 원래 돼지 뒷다리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다리 허벅지를 hem이라고 해. 허벅지 hem. 그래가지고 왜 축구하다가 다치면 hamstring 이렇게 얘기하잖아. 스트링은 줄이거든. 이 허벅지에 있는 줄이 다치면 hamstring이 다친 거야. ham은 허벅지야. 그러면 ham에 라인이 있대. 치마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햄 라인은 치마 길이를 말하는 거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여성들의 치마 길이는 유행하는 치마 길이가 있잖아. 그거는 뭐 때문에 영향을 받나 이걸 예시로 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1919년에 햄 라인이 of women's dress가 were prescribed 규정되는데 through 뭐를 통해서 규정되냐면은 civilizational determinism 그러니까 문명 결정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they were a window 그것들이 바로 창문인데 into 거기 물결 칠게요. macro level cultural value라는 말에다가 물결 칠게요. 여기 있네요. 문화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문화적인 가치들이 결정 짓는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in turn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by the mid 1920s 1920년대 중반이 되니까 the economist 경제학자 테일러 씨가 argued that instead the hemline of dress go up with rise and go down with decline. 경제가 올라가면 치마 길이도 점점 올라가고 좀 더 치마를 짧은 거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다운되면 치마 길이가 점점 더 떨어지더라. Decline in the stock market. 주식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짧은 치마가 더 유행하고 주가가 내려가면은 기분이 우울해서 그런지 더 긴 치마를 유행이 되더라. 그러면 for 테일러 씨에 있어서는 hemline 이 치마 길이가 were determined by 거기 물결 칠게 macro level economics 네, 두 번째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Not cultural shift 문화적으로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그 치마 길이가 짧게 입고 길게 입고는 그 경제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 결정되는 거야. 그럼 이 두 사람의 관점들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막 싸우겠지. While this nothing but argument. 여러분, nothing but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이런 뜻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왜 고민하냐? 이거 아무 쓸데없는 이러한 논쟁들이 quibbled on the direc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culture and economy. 이것이 이 경제와 문화의 사이에서 그 방향성이 어딘지 막 논쟁을 하는데 그딴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동안 하더라도 they both assume that 그 둘 다 가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that hemline length 이 치마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패션에서 치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뭔가를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데는 공통점이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4번에 reflection of outsized societal factor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인들이 거대하게 반영된 것이다 라는 게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이 글 자체에서 아마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렇지?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좀 쉽게 쓰인 지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갑시다. 지금까지 지문은 재미가 없었어. 50번은 그래도 좀 재밌다.
50번부터는 그래도 좀 재밌어. 50번 50쪽에 있는 그 9번 글은 그 수능 시험에 맨날 나오는 책이 있어. 수능 시험에 맨날 나오는 이론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야. 이게 뇌 인지 과학에서는 거의 이제 정립이 된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구하는데 그거를 어떤 관점에 빗대어 설명하냐면은 컴퓨터 장치에 빗대서 설명을 해. 그래서 우리 기억에는 장기 기억 장치, 롱텀 메모리하고 단기 기억 장치, 숏텀 메모리가 있는데 이게 숏텀 메모리를 통해서 장기 기억 장치로 저장이 되고 그거를 꺼내고 빼고 막 기억이 사라지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이론이거든. 그 책의 앞부분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책에 이 정보 처리 이론과 관련된 지문이 엄청 많아. 거의 두뇌 인지과학 분야에선 이 글이 100% 나와. 그래서 나중에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론이랑 같이 한번 싹 털어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왜냐면 이 부분은 그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그 이론에서. 이 글의 요지는 지금 우리가 읽는 글은 어디 부분이냐면은 메모리 트레이스에 대한 글이야. 메모리 트레이스. 트레이스는 흔적이잖아. 흔적.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 흔적. 우리나라 논문에서는 정확하게는 흔적 기억이라고 불러. 흔적 기억.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구를 딱 봤는데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있잖아. 그지? 우리가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나 어떤 처음 보는 물건 또는 처음 보는 단어도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흔적 기억이거든. 이 글은 이 흔적 기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글이야. 예를 들어, 글로 바로 갈게. 글이 쉽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글로 갈게. 자, 이 사람은 흔적 기억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 이 글에서. 자, it is clear that 아주 명확한데 even a single initial encounter 딱 한 번밖에 못 본 거야. 최초 encounter with a word 어떤 단어를. 그것이 어떤 단어를 처음으로 딱 한 번 보더라도 아주 짧게 딱 보더라도 can potentially 그것이 잠재적으로는 leave a memory trace of its use. 요거 남긴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걸 자세하게 안 봐도 잠깐 아주 몇 초만 딱 보더라도 우리의 기억에는 이게 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도로 묻고 있어. Why is this clear? 이게 왜 분명하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증명한다. Consider. 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라. Consider. 고려해봐. The counterfactual. 그렇지 않는다면 어떨지 한번 가정해봐라. 이걸 우리가 증명할 때 내가 A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거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 A가 아니라고? 그럼 A가 아닌 경우를 설명한 다음에 A가 아닌 경우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증명할 수가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가나?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은 양치질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선생님의 주장이야. 그러면은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한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냐면은 양치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야 네가 양치질을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하면서 막 가정을 막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통해서 선생님의 이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지금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다. 메모리 트레이스가 있다라고 주장했어. 근데 이 사람이 메모리 트레이스를 증명해봐라고 하니까 그 메모리 트레이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증명한다. 그럼 볼게. 자, counterfactual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대되는 사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메모리 트레이스 없다고 counterfactual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If no memory trace could exist. 만약에 메모리 트레이스란 게 없어. After a single exposure. 한 번 보면은 메모리 트레이스가 안 남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then the second time the word was encountered.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단어를 만났을 때도 would be exactly the same as the first time. 처음 보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우리가 만약에 흔적 기억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이걸 한번 처음 봤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두 번째 또 봤어. 그러면 이거 뭐겠어? 이거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but then no memory trace of the word would be left upon this second encounter. 두 번째 봐도 이거 머리에 트레이스 안 남는다는 거야. 왜? 첫 번째 봐도 안 남았으니까 두 번째 봐도 안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this situation could be repeated ad infinitum. 그러면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야. Without any memory trace of the meaning being retained. 몇 번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만약에 메모리 트레이스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몇 번을 보더라도 머릿속에 이거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면 if this were the case,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we would be utterly unable to learn any word. 우리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어떠한 단어도 습득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우리에게 메모리 트레이스란 존재가 없다면 선생님이 이걸 1000 보거나 100번 보거나 똑같이 이걸 1000 보는 기분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어? 뭔가 배운다라는 것이 인간이 뭔가를 배우고 기억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 100번 1000번 봐도 이걸 1000 보는 것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트레이스가 없다라고 하면 인간이 뭔가 그 어떤 사실도 이 세상에서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 메모리 트레이스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 메모리 트레이스가 없어. 그러면은 너가 갓난아기 때부터 딱 태어났어. 근데 너희 엄마가 너가 너희 엄마를 봤는데 이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 볼 때마다 누군지 몰라. 저 아줌마 누구지? 이런 눈으로 본단 말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메모리 트레이스가 없다면 엄마가 너를 낳았는데 자기 자식인 줄 몰라. 볼 때마다 얘가 누구지? 이렇게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간이 학습한다라고 하는 전제 사실이 부합하려면 인간에게는 반드시 메모리 트레이스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반대 사례로 증명하고 있는 거야. 흥미롭지? 그래서 therefore 따라서 it must be possible.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가능해야 돼. 뭐가 가능해야 되겠냐? 메모리 트레이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가능해야 되겠지. It must be possible for 답은 2번. An initial memory trace to 이거지. 그래서 처음 보더라도 메모리 트레이스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해야 된다. In order for it to be strengthened upon subsequent exposure. 자꾸 그 이어져서 계속 노출되면은 자꾸 더 잘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기억을 우리가 흔적이 남는다는 말이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we know that human brain have a vast capacity for implicit memory.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그 엄청나게 vast capacity니까 엄청난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 엄청난 능력 for implicit memory. 그 잠재적인 기억에 대한 잠재 기억이 엄청나게 크고 even though memory may not readily be thought to conscious, they are not always easy to recall or make illicit.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 정보 처리 이론인데 시간이 있나? 잠깐만. 정보 처리 이론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거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대로 직역해서 받아들여. 나중에 이거 implicit memory하고 explicit memory의 차이점하고 이런 거 다 설명할게. 알았지? 네. 답은 2번. 글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지? 51쪽 가볼게요. 51쪽에 10번 빈칸 추론 가봅시다. 빈칸 문제 빈칸부터 본다 그랬지? 빈칸부터 가볼게. 자, the thought 그러한 생각 that I'm trying to convey to you 내가 너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그 생각이 뭐냐면 is that once 여러분 once 하면 네가 일단 이렇게 하면 이런 뜻이야. once you 삐리리리리 you will always come out successful. 야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좋네. 빈칸 문제 먼저 읽어보니까 빈칸이 있는 문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한테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뭐냐 하면은 너가 일단 이것만 하면 너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성공 비결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네. 맞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글 쓴 사람이 빈칸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컨베이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네가 일단 이것만 하지? 그러면 너 successful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글에서 딱 한 개만 찾아. 뭐 해야 성공하지? 오케이? alright, 가볼게 그러면은. 자, 그럼 앞으로 가볼까? 뒤로 가볼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상관없는데. 그럼 뒤로 먼저 가보자. 뒤로. 자, 그럼 그러나 if you follow the guile 거짓말이지. If you follow the guile of other things 너가 만약에 다른 것들의 거짓말을 따라가지고 that may seem attractive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고 and leave the place of your own power 그러니까 너의 힘이 있는 그 공간을 떠나면 you will never win 너는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야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겠냐?
성공의 비결은 뭐냐 물어봤는데 빈칸 다음 문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네가 다른 사람의 그 매력적인 거짓말을 따라가지고 너의 힘이 있는 곳을 벗어나면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성공 비결은 너의 힘이 있는 leave the place of your power 하지 말고 stay the place of your power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맞잖아. 성공 비결이 뭐냐라 물어봤는데 매력적인 거짓말에 속아서 그치? 너의 힘이 있는 장소 벗어나면 leave 하면 벗어나면 망해 라 그랬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성공 비결은 뭔데? 매력적인 거짓말에 속아서 너의 힘이 있는 장소를 안 벗어나면 성공하겠네? 너의 힘이 있는 장소를 안 벗어나야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단서야 맞지? 그 다음 좀 더 가볼게. Life is about winning, not necessarily about winning against other, but winning at being you. 인생은 승리에 관한 것인데 winning at being you. 너 자신이 돼야 이긴데. And 그리고 거기 물결칠게. The way to win is 여러분 the way to win이란 말에다가 물결을 외쳐야 되지. 선생님이 이 글 읽기 전에 이 글을 한 가지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성공 비결이 뭐냐.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냐면 성공하려면 the way to win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 게 답이지 그러면은 이기는 방법은 뭔데? The way to win is 거기다가 네모쳐 to figure out who you are and do it. 너 자신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 설명해줬어. 너 자신 알고 그리고 두 개 더 해볼게.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너의 힘이 있는 장소를 안 벗어나고 너 자신을 알아라. 성공하는 비결은 뭐다? 너 자신에 대해서 알고 너의 힘이 있는 장소를 안 벗어난다는 보기가 있어 선택지에. 거기 4번에 discover who you are. 너 자신을 발견해라. 너 자신을 알아라. And 그리고 operate in that realm. 그 영역 안에서 활동해라. 너의 힘이 있는 장소를 벗어나지 마라. 답 몇 번이냐 그러면? 4번이지. 너무 쉽지? 그지? 이거는 뭐 너무 쉬워 답을 고르는. 이거를 틀리면 이건 바보야 이거는. 그래도 틀렸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취소할게요. 알았지? 틀려도 괜찮다. 수능에서는 맞을 거다. 알았지? 만약에 이 문제 틀렸으면 선생님 생각에 이 4번에 realm이란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린 거야. 이거 몰라서 틀리면 부끄러워해야 돼. 이거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취소할게. 그럼 이거 몰라서 틀렸으면은 오늘부터 알면 돼. 알았지?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야. 알았지? 네. 그럼 그 앞에 부분은 뭐냐 하면은 선생님 이 앞부분 해석 안 해줄게. 앞부분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줄게. Consider for a moment. 잠시 동안 생각해봐. A fish. 물고기를 생각해봐. Fish belong in the water.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And when it is in the place where it belongs it. 그러니까 지가 있는 곳에 그 물고기가 있으면 it dominates all other things.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선 최고다. That do not belong there. 거기 안 속한.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이랑 물고기가 물에 둘 다 빠졌어. 누가 더 지배적이겠어? 물고기 판이겠지. 자, 그래서 that do not belong there. That may try to compete with it. 고양이가 물고기랑 경쟁하려고 하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Man is no match for the fish as long as it remains in the water. 인간조차도 물고기랑 물속에 있는 한 싸우면 택도 없다. 진다. So, 따라서 in order for us to have any power over the fish. 우리가 물고기에게 어떤 힘이라도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we have to capture it by using tools and many forms of trickery to get it out of the place of its dominance. 물고기가 지배하는 그 영역에서 물고기를 밖으로 빼내야지 우리가 물고기랑 싸워도 이긴다라는 거지.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이해합니다. That man versus fishes in the water, fish wins. 물속에서 인간이랑 물고기가 싸우면 물고기가 이긴다. 우리 다 알아요. But if we can succeed in taking it out of the water, 우리가 만약에 물고기를 밖으로 빼내는 것에 성공하면 the fish will lose every time. 물 밖에서는 무조건 물고기가 질 거예요.
The thought that I'm trying to convey to you is that 내가 너한테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네가 너 자신을 잘 알고 너의 힘이 있는 장소를 안 벗어나면 너는 절대 안 져. 글이 너무 쉽지? 그지? 이거랑 비슷한 속담 뭐지?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출제한다 그러면은 옛날 방식 이 글의 제목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이거 제목에 뭐 써야 돼?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이 누군지 알고 너 자신의 장점을 잘 알아서 너가 그 너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해야지 우리가 성공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면 오늘 진도를 다 나가버렸네요. 그렇죠? 뭐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